윤 대표님 또 네. 하나는 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3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기서 차기 대권주자 부적합 인물조사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부적합 인물의 이재명이 39%로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네. 2위가 홍준표 네. 20%. 네. 절반뿐이 안 되네요. 네. 3위 오세훈 16, 4위 한동훈 11, 네. 그리고 김동연, 우원식 1%, 네. 그 외 인물 4%, 없다 4%. 사실상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이고 네.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3강 체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유승민이라든가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가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홍준표, 뭐 한동훈 이런 세 사람 정도라고 봐야 하는데 이재명에 대한 부적합도가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한테 맡기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뭐 권모술수, 거짓말, 뭐 이런 거 도덕적인 파탄은 차치하고 그래도 그 왜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이나 이런 게 다 돈 나눠주는 거거든요. 예. 지금 나라 살림이 어렵잖아요. 세금도 안 고치고 경제가 위기고 지금 트럼프 한 열흘 있으면 또 들어오잖아요. 정부 오는데 이재명 갖고 이렇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 자칫하면 나라 망하겠다. 돈 뿌리는 것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일본하고 멀어지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랑 또 손잡자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예. 이재명 맡겨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는 압도적인 다수가 이재명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 트럼프 정권도요 20일 날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영 마뜩지 않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네요. 뭐 이재명 하면 보나마나 엉뚱한 소리 할 텐데. 북중러 쪽으로 이렇게 갈 것 아니냐. 그렇죠. 뭐 중국에도 쉐쉐, 뭐 미국에도 쉐쉐 하면 된다고 뭐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저런 국가적인 철학이 없는 사람, 애국관이 없는 사람들을 맡겼을 때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나.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조야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평론들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하고 대화의 물꼬를 튼 거거든요. 일본하고 대화가 되면서 국제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재명이 하면 또 위안부 협상 다시 하자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일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체제에 대응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완제품이 많이 나오고 부품은 일본이 강하잖아요. 한일 FTA 같은 거 해서 우리 손잡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 보나마나 과거사 문제 또 들먹거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우다 보면 금방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양식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걱정하는 거죠. 이재명의 부적합도 이걸 보면 연령별로도 20대는 37%, 30대는 43%입니다. 물론 40대는 28%로 적습니다만은 60대 44, 70대 42, 이 30대가 60대, 70대하고 거의 같은 이 부적합도 응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 서울이 39, 인천 경기 42, 충청 42, 호남만 17입니다. TK 41, PK 40, 강원 제주 40, 다 40%가 넘어요. 호남에서 워낙 낮아가지고 지금 37%가 나온 거고, 이 남녀 비율에 있어서도 남성은 44고 여성은 34%. 이렇게 지금 부적합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이재명으로서는 호기를 맞았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여건상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적합도가 높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엔티 세력이 많으니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양자 대결로 갈 때 국민의힘에서 괜찮은 후보가 나오면은 금방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뭐 여러 경력이라든가 캐리어라든가 뭐 인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중도층에 또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또 되겠느냐. 물론 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다 통과해서
그러면 뭐 일극 체제니까 혼자 또 뛰겠죠. 하지만 저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걸 국민들이 투표장 가서 이재명 선뜻 찍어주겠느냐. 예? 나라가 망할 텐데. 예?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할 때 선뜻 찍어주겠어요? 저는 이재명은 결국 2등 한다고 봅니다. 2등. 예. 그런데 대선 주자 또 이 조사에서는 네. 1월 1일자로 몇 개 언론이 네. 했는데 동아일보는 39.5가 나오고 경향은 33%, 중앙은 37. 그래갖고 또 압도적 1위예요. 네. 보수 쪽 후보들은 한 자릿수, 한 자릿수. 그런데 보수는 지금 나눠져 있고 뚜렷하게 누가 후보가 된다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뭐 높게 나올 수는 없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외하고는 아직 누가 대권에 나서겠다고 입 밖에 낸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준표는 이제 자극적인 SNS 통해서 예. 자꾸 이제 뉴스도 나고 뭐 악담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지명도를 높인 거죠. 뭐 악명인지 지명도인지 모르지만 높였는데 오세훈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점잖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서울시정에 좀 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대권 출사표를 못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 성격상 그렇게 악담이나 이렇게 뉴스 나올 정도로 제목 나오게는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론조사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누구 중에서 대권 이 적합도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있으면 대보세요 하는데 오세훈이 입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재명으로서는 오세훈이 나올 경우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 서두른다는 거예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네. 임기가 내년 6월까지 하니까 그렇죠. 6월 1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네. 대선이 치러지면은 만약 오세훈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은 서울시장을 또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1년 임기가 미만이 되면은 대행 체제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1년이 넘게 남은 경우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 재보선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2월, 3월 네. 이때 끝내 가지고 탄핵 심판을 그래서 인용을 받아내 가지고 대선에 들어가면은 오세훈 시장이 나오기가 어렵다. 나와더라도 서울시장을 팽개치고 나왔다. 그러면은 옛날 무상급식 때문에 그만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시 선거했죠. 그런 것처럼 이 프레임으로 막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저 헌법재판소 시계를 막 돌리는 거죠. 그래서 4월, 5월 대선 늦어도 가급적이면 4월 대선 아무리 늦어도 5월 대선은 치르면은 감히 오세훈이가 전에도 내팽개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다가 이번에 대선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비판을 그렇죠.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그 중요한 것을 내팽개치고 나온 후보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서면은 오세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심판 시계를 그냥 마구 돌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홍준표 정도 나오면 영남표만 조금 모일 테니까 그렇죠. 보수 세력 일부만 모일 테니까 너끈하게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주장은. 찬성 반대쪽으로 프레임만 몰고 가도 홍준표한테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홍준표는 그래도 탄핵을 반대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탄핵 찬성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뭐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40%를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다고 해도 45%, 전에 48%까지 갔습니다. 50%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당 지지율보다도 낮고 40%가 안 넘어갖고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난 대선 때보다도 더 지금 그때는 48점 얼마가 나왔을 겁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좋은 호기에 그런 거 보면은 보수가 후보를 잘 내세우고 그럼요.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될 경우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렇죠. 박근혜 탄핵 때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 쪽 표가 많았습니다. 근데 52대 41이었습니다. 문재인보다 그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 52%였습니다.
그럼 나왔으니까 뭐 후보 잘 정하고 진짜 개혁하는 모습, 다시 탈바꿈하는 모습 이런 거를 보여준다면은 저는 승산은 아주 많다. 이 이재명 같이 저렇게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하자가 많은 인간을 일부러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재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8개 사건에 12개 혐의 5건을 재판하고 있어요. 저런 어떻게 보면은 부패 범죄 덩어리를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이 선뜻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합도 이 조사에서도 보면은 이재명에 비해서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절반 3분의 1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적합하다는 이 응답이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